음, 음. 에라이. 나 이름 또 까먹었어. 이름 뭐라 그랬지? 세령. 맞아. 이름 이뻤었는데 그걸 까먹었어. 너는 뭐였지? 아, 알아. 너 가수 이름 똑같아서 민종. 너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 아, 그렇지. 하긴 이게 선생님들은 다 아마 그렇게 이름 기억하고 있을 거야. 뉴페이스다. 넌 이름이 뭐야? 유돈이요. 뭐? 돈이요. 유돈? 예. 성이 유야? 아, 신유. 아, 신유돈? 돈 맞지? 예. 나는 병훈이야.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자, 이거 왜 안 켜질까? 켜진 거야? 안 보이는데? 그 HDMI 연결. 그래, 그걸 해야 되는 거구나. 요즘은 다 무선으로 하는데. 으짜. 아마 이름을 계속 물어볼 거야. 우리가 헤어질 때까지 계속 물어볼 거야. 넌 이름이 뭐니? 이러면서. 귀찮네. 검색 중. 별게 다 속을색이네. 연병은 연결됐는데. 뭐가 문제지? 연결됐는데. 껐다 키면 되지. 자, 우선은 하기 전에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거 좀 하는 동안에, 그 핸드폰 있지? 꺼내가지고,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클라비스 인곽 33기 지구과학. 클라비스 인곽 33기 지구과학을 검색을 해서 실명으로 들어와야 돼. 이쁘니 쳐맞아 진짜로. 그러니까 실명으로 자신의 이름대로 성까지 붙여가지고 들어오는데 세령님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30813 신유돈님 그래 30813 괜찮아 신유돈이 있으니까. 이름. 자 클라비스 인곽 33기 지구과학으로 지금 입장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하나를
우리가 지난주에 종이로 줬었는데, 이제 패드 있지? 있구나. 그러면 거기다, 김민종 들어왔어. 1039. 응, 뭐라고? 괜찮은 거야, 상태? 보통 물리 끝나고 나면 그래. 힘들어. 근데 얘는 왜 말썽이지? 왜 안 되는 거지, 이거? 짜증나 죽겠네, 이거. 15분 전까지만 해도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얘 정신을 못 차리네? 파워가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펜 돌아가는데? 그럼 세팅하는 동안에, 자, 거기다가 파일 하나 올릴게요. 여기다가, 자, 지난주에 했었던, 그겁니다. 그래서, 매주 여기다가 필요한 것들을 올릴 거니까 지금 다운받아가지고, 민종 씨 무슨 할 말이 있어? 뭐 떠가서 계속 이렇게 할 말 있는 것처럼. 뜨나요 요즘? 떠. 요즘 카톡이 좀 약간 이상해가지고, 뭐 할 말인 것처럼 뭔가 점점점 계속 나와. 아니야. 단톡방이니까 자유롭게 여기다가 질문이나 아니면, 이제 수업했었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 부분이 이해 안 갑니다. 그러면 그것만 따로 설명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왜 안 뜨는 걸까? 나 되게 궁금하네. 하나만 물어봐도 괜찮아. 막 물어봐. 지구과학 영어는 뭔지 아시나요? Earth Science. 얼싸이었어요. 뭔가 되게 좀 거창한 것만 나올 것 같았었지? 그냥 Earth Science야, 그냥. Earth Science. 끝. 아니, 그보다는 입력 소스가 없다는 얘는 뭔데? 아까 물리시간 이거 안 썼어? 썼지? 근데 왜 나만 거부하는 거지, 얘가? 좀 어이가 없네, 진짜. 용범 쓰는 거 주면 되는 거 같아요. 나를 지금 무시하는 것인가? 나도 할 줄 알아. 얘가 입력이 아예 안 되네. 뭐가 문제일까? 연결되었다고 나오는데, 나왔구나.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을 이제 복습 겸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자. 우리 돈이는, 이거 뭐 이상하게 불렀네? 유돈이는 유돈이는 지난주에 수업 내용은 내가 지금 단톡방에 이따가 올릴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얘 되게 불안하구나. 뭔가 접촉이 안 되나 본데. 자, 그러면 우리 세령 씨부터 이럴 때는 레이디가 퍼스트야. 자, 지난주 우리가 했었던 내용들을 쭉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빅뱅 우주론부터 해가지고, 정상 우주론, 우주 배경 복사, 뭐, 기타 등등, 뭐, 흑체 복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일 황당했던 급팽창 우주론까지, 그 다음에, 우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해가지고, 암흑 에너지와, 그 다음에 암흑 물질, 보통 물질,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얘가 참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했었습니다. 자, 그럼 세령씨, 간단한 질문이야. 이씨! 미안해. 짜증나게 왜 이러는 거야? 자, 세령씨. 정상 우주론과,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질량이 있다, 없다. 질량이 증가하는가, 아니면 일정한가, 감소하는가. 요 입장 차이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아까 물리시도 일이 있었어? 뭐, 내 것만 이러는 거야. 격점이 조금. 그치.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질문. 자, 정상 우주로는 질량이,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질량이 증가, 감소 일정. 증가. 그럼 빅뱅 우주로는 증가, 감소 일정.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민종씨. 자, 그러면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가지고, 우주의 밀도에 대해서 정상 우주로는 증가, 감소 일정. 우주의 온도는 일정.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서의 우주 밀도는
감소. 우주 온도는 감소. 혹시 유돈 씨는 이 내용 들어본 적 있어? 그럼 지금 쑥 들어간다. 자, 그럼 빅뱅 우주론에서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빼고 두 가지가 중요한데,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 네가 아는 선에서 한번 얘기 한번 해봐봐. 증거 모르면 그냥 모릅니다 하면 돼. 얘가 얘기해 줄 거야. 일단 빅뱅 우주론의 증거면은 이제 뭐 일단 빅뱅 우주론이 우주 크기가 커진다는 거니까 은하 사이의 거리가 그건 우주 팽창에 대한 허블 법칙에 대한 얘기고, 정상 우주론도 우주 팽창을 주장했던 이론이야. 괜찮아, 모르면 패스해도 돼. 잘 모르겠어요. 자, 세령 씨, 얘 되게 신랄하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 세령 씨, 적색편이랑 맞지 않나요? 아닌데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 적색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증거고. 질량비, 수소랑 헬륨 그렇지. 또 하나가 우주대 감사. 그렇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 7대1.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자, 개수비가 생성비가 7대1이어서 해가지고 14대2. 난리 났네. 14대 1까지 나왔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는, 자, 질문에 답만 하면 돼. 질량비 3대1이요. 3대 1. 수소 헬륨의 개수비. 그게 14대2. 좀만 줄여봐. 네? 좀만 줄여, 숫자를. 7대 1 너무 줄여서 확 올려. 네? 개수비. 개수비요? 그 7대 1은 그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를 말하는 거고, 개수비. 질량비는 3대 1이야. 세 가지 비를 알고 있어야 했었어. 그러면은 12대1이. 그렇지, 12대 1. 자,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온도를 얼마로 지금 보고 있어? 숫자 정확하게. 약? 좀 줄여. 2.8이었나? 조금만 더 줄여. 2.7. 그렇지. 이거 무슨 스무고개야? 자, 그 다음에 유돈 씨. 괜찮아. 아니, 뭐 모르면 괜찮은 거야, 지금은. 근데 나중에 질문했는데, 배웠던 걸 질문했는데, 모른다. 그때는 멱살 잡고 때릴 수 있어. 여자는 안 때리지만 남자는 때려. 자, 나 성차별하는 사람이야. 자, 유돈 씨. 뭘 질문하면 좋을까? 이거 배워본 적 있는 거야? 그러면 우주의 구성 요소도 배워본 적 있어?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뭐 이런 거. 진짜? 자, 이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이 있어. 제일 많은 건 누굴까? 암물 그 다음은? 제일 많은 것밖에 몰라가지고. 그럼 제일 많은 게 암흑 물질? 네. 그마저 틀렸어. 자, 세령 씨. 틀린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은 거는? 암흑 에너지. 그렇지. 그 다음은? 그리고 암흑 물질. 그 다음?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자, 이 세 개 중에서 우주 팽창에 관여하는 애는? 암흑 에너지. 그렇지.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야. 유돈 씨.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일정할까? 뭔가 에너지니까 감소할 것 같아요. 감소할 것 같아요. 비율이? 팽창하는데 뭐 에너지가 그치, 뭔가 좀 에너지가 줄어드는 게 뭔가 정상적인 것 같지? 근데 증가합니다. 자, 우선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좀 더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요 얘기를 이제 하다가 끝났었어. 그치? 여기까지 했었던 거. 그래서 현재 우주에 있는 가장 많은 거는 암흑 에너지, 그 다음에 암흑 물질, 그 다음에 보통 물질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이 세 가지가 하는 역할에 대한 거라, 그 다음에 비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비율의 변화와 밀도의 변화까지 우리가 쭉 설명했던 것들. 자, 그거를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보통 물질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이니까 은하나 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빛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했던 것들인데, 특히 암흑 물질과 같은 경우에는 중력 렌즈 효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분포를 통해 가지고 얘를 알 수 있다. 양적 계산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양적 계산은 아마 너네가 과거 졸업할 때까지는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다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은하 회전에 대한 다른 접근에 대한 단원이 있는데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것들이니까 그 넘어가고 암흑 에너지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A형 초신성을 통해서 알아냈어. 그래서 이 정도의 팽창이 되려면 가속 팽창이 되려면 우주에 이 정도의 암흑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현재 우주는 한 70%가 암흑 에너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요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쉬운 거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가속 팽창 우주라고 하는 중단원인데 암흑 물질에 대한 것이 좀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우선 이 암흑 물질은 빛과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방법으로 알아낸다라고 했던 것들이야. 그래서 뭐 나왔어? 이제 아예 맛이 갔나 봐. 아니, 꽂는 부분을 좀 닦아서. 그려볼까? 괜찮아. 이 교실이 더 먼지가 많아. 그래, 뭐 될 거야. 언젠간 되겠지.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우선은 지금 요거 잠깐 믿지 말고 니네가 받은 걸 한번 보세요. 자, 암흑물질에 대한 걸 보시면, 자, 우선은 첫 번째 줄을 한번 쭉 봐봐. 자, 뭐라고 써있냐면, 전자기파를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기 때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자기파는 빛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포함해서 모든 전자기파, 파장대의 모든 전자기파를 말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중력에 의한 상호작용으로부터 이 존재의 분포나 아니면 양적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온 것이 요것이 나오는데 자, 우선은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뭐였냐면 그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 근데 그 얘기는 잠깐만 건너뛰자고 그 얘기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자, 우리는 요걸 잠깐 볼게요. 요거. 자, 우선은 이거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먼저 봐야 돼. 자, 뭐냐면 회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자, 회전은 자, 물리에서 말하는 회전을 우리가 볼 건데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 자, 우선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강체 회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강체 회전. 강체, 딱딱한 고체라고 생각하시면 돼. 회전 원판, 흔히 말하는. 그리고 강체 회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제 케플러 회전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우선은 그림을 그리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강체 회전은 회전 원판에 대한 회전이야. 그래서 여기 중심이 회전 중심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선을 딱 그어본 다음에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는 거야. 지금 하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기하고 해양 파트 들어갈 때 겁나게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또 나오게 돼. 자, 그러면 이때 강체 회전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을 때 내가 이미 이 점 여기를 A, 그 다음에 요 끝자락을 B라고 이렇게 한번 점을 찍어봤어. 그 상태에서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했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여기 있는 이 선이 이렇게 돌아갈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때 A에서 이만큼 가서 여기 왔어. 이거를 우리가 A 다시라고 쳐보고 B가 이만큼 회전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를 B 다시라고 한번 따져볼 거야. 자, 그러면 이때 A에서 A 다시까지나 B에서 B 다시까지나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부채꼴의 중심각이나 B에서 B 다시까지 이루는 부채꼴의 중심각이나 같은 각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게 일정한 시간 동안에 돌아간 각도를 따져본다면, 각속도를 따져본다 그러면 A나 B나 지금 같은 상태야. 그쵸? 각속도는 똑같아.
이게 회전 중심에서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거리하고 상관없이 각속도는 강체 회전에서 똑같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접선 속도 또는 선 속도를 따져본다고 하면 A는 같은 시간 동안에 원호 길이가 이만큼 이동했지만 B는 이만큼 이동하게 돼. 그러면 A가 회전 중심과 가까이 있고 B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이때 접선 속도는 아무래도 B가 더 큰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 관계를 잘 따져볼 것이 선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리에 비례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회전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회전한 속도가 더 빨라진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케플러 회전은 좀 달라. 근데 우리가 많이 다뤄질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얘를 많이 봤었던 것인데 자, 요렇게 만약에 별이 있어. 뭐 태양을 쳐보자. 여기서 이렇게 선을 딱 그어본 다음에 A라는 행성이 있고 B라는 행성이 있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회전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을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여기 A나 B나 둘 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공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때 A와 B 중에서 누가 더 빨리 회전하는가를 따져볼 수 있는 게, 자, 여기 있는 별의 질량을 우리가 라지 M,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 행성의 질량을 스몰 m, 그 다음에 별에서 행성까지 떨어진 거리를, 요만큼의 거리를 r, 그 다음에 얘가 공전한 속도를 v라고 친다고 하면 이때 우리가 하나의 관계식을 정리할 수 있는 게 별과 행성 사이에서의 공전하고 있는 요 상황은 결국 얘하고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만유인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만유인력이 행성에게는 구심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만유인력 식을 써보게 되면 상수 G 곱하기 두 천체의 거리 제곱분의 두 천체의 질량 곱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심력과 같은 경우에는 R분의 MV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만약에 지웠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남냐면 R분의 라지 G, 라지 M은 결국 V 제곱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한 것이 나오게 돼.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여기서 G는 상수니까 넘어가고 라지 M은 별의 질량이니까 넘어가고 결국 요 둘의 관계만 따져보면 되는 거야. 거리가 별과 가까이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 속도가 겁나 빨라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똑같은 항성계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A가 얘보다 B보다 얘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얘의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자. 각속도와 같은 경우에는 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통 우리가 두 행성에 만유인력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미비한 거야. 없으나 마나한 힘이야.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 만유인력은 무시하고 얘하고 A, 얘하고 B만 생각하면 된다고 치면 결국 A가 같은 시간 동안에 B보다 훨씬 더 빨리 공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각속도는 A하고 B 중에서 A가 더 큰 거구나. 우리가 여기서 대소관계만 좀 따지는 거야. 어떤 정확한 식은 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 선속도도 마찬가지야.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공전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A가 더 빠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 공전하는 속도는 거리에 대해서 반비례하는 거구나. 제곱근에 대해서 반비례하는 거지만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얘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강체 회전은 회전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에 비례하는 속도를 갖는 것이고 케플러 회전은 여기서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고 있는 공전 속도를 갖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러면 갑자기 이게 왜 있냐? 우리 은하의 이름은 우리 은하야. 우리 은하와 같은 경우 위에서 보잖아. 그러면 요렇게 있고 나중에 우리 은하에 대한 얘기를 따로 할 거야. 되게 많은 거를.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은하의 중심이라 가정을 해보고 여기서 선을 딱 그어봐.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은하는 북반구 위로 쭉 올라가서 내려다 본다? 그럼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어. 우리 은하와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현재 태양계는 어디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5만 광년인데 태양계는 대략 여기쯤에 있어. 3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이 상태에서 은하가 회전을 해. 회전하는데 그때 은하의 구조를 중등 과정에서 배워봤을 거니까 간단히 얘기해보자면
은하 중심부에는 팽대부라고 하는 곳이 있지. 팽대부. 들어본 적 있어, 이거? 안 들어봤구나. 그래.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문제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팽대부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는 중심핵이란 말도 쓰기도 해. 그 다음에 어떤 좀 오래된 책에서는 벌지라고도 하는데 그 용어는 잘 안 쓰니까 팽대부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은하면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선팔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게 되면 요렇게 납작한 원반인데 가운데 별이 많이 모여있는 요 상태야. 그래서 여기를 팽대부, 여기를 은하면. 그리고 위에서 본다고 그러면, 별들이 나선팔 형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감겨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돼.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렇게만 좀 보도록 하자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약 5만 광년. 태양계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약 3만 광년. 요렇게. 여기 나선팔 두께, 은하면의 두께는 약 1만 5천 광년, 여기는 2만 5천 광년. 근데 정확한 숫자까지 몰라도 돼. 그거 문제 안 나와.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은하가 회전하고 있다고 친다고 하면 너네가 따상했었을 때 강체 회전을 하고 있는 걸까? 케플러 회전하고 있는 걸까? 케플러. 그치? 보통은 이제 요런 관계에 의해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나중에 정확하게 어떤 별의 시선 속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그렇지가 않다는 게 밝혀져. 뭐냐면 팽대부에서는 강체 회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나선팔, 은하면에서는 케플러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체 회전을 한다라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그리고 이 별과 별 사이 거리가 되게 가까워. 그러다 보니까 중력적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있는 상태야. 많이. 그래서 여기와 같은 경우는 별과 별 사이의 개수나 아니면 밀도나 다 따져봤을 때 강체 회전을 하듯이 서로 돌고 있는 거구나 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거랑 한번 비교 한번 해봐봐. 여기서부터 여기 팽대부까지 여기서 나가는 동안에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는 빨라져야 될까 느려져야 될까? 팽대부 안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빨라져야 돼, 느려져야 돼? 빨라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될까? 느려질까, 빨라질까? 느려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그 프린트물 나와 있는 그래프야. 봤더니 어떻게 나타났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를 은하 중심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거리라고 따져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회전 속도라고 가정을 한다 치면 그때 대략 팽대부는 좀 이렇게 좁은데 일부러 보기 편하게 넓힐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가 팽대부다라고만 가정을 해봐. 여기까지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심에서 팽대부 끝까지 일로 가는 동안에는 강체 회전하기 때문에 속도가 멀어질수록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확 증가하는 거야. 근데 여기를 팽대부를 지나면서 은하면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속도가 케플러 회전하기 때문에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줄어들더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펴게 되면 중심이니까 회전 속도가 0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속도가 확 증가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케플러 회전할 거다 라고 예상을 했던 거야. 예상을 했어,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 은하면에 있는 어떤 그런 별들의 시선 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봤어. 시선 속도는 들어본 적 있어? 뭐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 적색편이, 청색편이 이걸 말하는 거야. 이 시선 속도를 측정했더니 이 은하면에서 여기를 좀 벗어난 은하면에서 회전 속도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 케플러 회전이니까. 근데 실제로 봤더니 여기서 얘가 떨어질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실제 값이. 그러면 예상되는 이 회전 속도하고 실제 속도의 이만큼의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 그럼 도대체 이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이거를 중등 과학 상식으로 이 은하의 질량을 구해본 거야.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 다 지웠네. 아까 했던 걸 다시 한번 보자. 여기 중심을 질량 라지 m,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별의 질량을 스몰 m,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r,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는 접선 속도를 v라고 친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저거 구했던 식이랑 똑같이 나오게 돼. 그래서 R분의 G 라지 M이 V 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돼. 자, 근데 여기에서 요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천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이 안에 있는 질량이라는 뜻이잖아. 이 안에 있는 질량. 그래서 요거를 은하 질량으로 본다면 여기를 제외한 요 안에 있는 모든 질량을 라지 M으로 본다고 그러면 요거를 넘겨보는 거야. 그러면 G분의 RV 제곱이 나오게 돼. 자, 그러면 다 나왔어. 얘는 상수니까 그렇다 쳐. 여기 R은 거리인데 중심에서 저 별까지의 거리가 약 5만 광년이야. 이건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숫자야. 그러면 회전 속도라고 하는 것만 알면 은하 전체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 얘기야. 이거는 나중에 니네 2학년 때 고급지학 넘어가잖아. 그럼 이거 그때 계산 문제가 나올 거야. 요게 어떤 은하의 질량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태양의 질량을 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속도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 그러면 실제로 이 끝에 있는 회전속도가 이만큼이고 예상된 값은 이만큼이었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속도의 차이는 결국 뭐냐면 질량차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질량값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상되는 회전속도와 실제 회전속도의 이만큼의 차이는 결국 그만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질량이 곧 뭘 말하는 거냐면 눈으로 보이는 보통 물질, 그러니까 은하 안에 있는 별, 성단 이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이 이런 거라면, 보통 물질만 얘기하는 거라면, 실제로 얘가 이렇게 더 빨리 회전하는 것은 보통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암흑 물질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라고 정리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질량차가 곧 암흑 물질을 말하는 거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우리 은하 전체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지게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요만큼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은하 전체에서 이 외곽에 여기 팽대별 제외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뭔가가 있는데 다만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고 회전속도 분포를 통해서 그런 물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흑물질의 양, 분포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통합과학에서는 이것보다 더 들어가진 않아. 이것보다 더 들어가는 거는 G2가 돼버릴 수 있고 고급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결과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이거 끝나고 학교 그만둘 거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언젠가는 써먹을 거야. 이게 빠르면 2학기 때, 늦으면 2학년 1학기 때. 자,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요런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태양의 질량이나 은하의 전체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암흑물질의 양이나 분포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어때요? 여기까지는 질문 있을까? 질문 있으면 지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 케플러 회전도 나중에 많이 써먹겠지만 요거 잘 적어 있어야 돼. 나중에 대기 해양 유체 파트에서 이거 갖다가 계산을 막 해야 돼. 해류의 속도, 막 바람의 세기, 이걸 계속 계산해야 돼. 압력차가 얼마만큼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 속도가 될 것인가. 막 피를 토하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그때 가서 해도 돼. 지금은 아직 입학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흑물질의 어떤 양적 계산 분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암흑 에너지가 있다 했었어. 암흑 에너지가 제일 많아. 암흑 에너지가 제일 많은데 이 암흑 에너지는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측정도 불가능하고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방법적인 면은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이 별을 통해서 알아낸 거야. 자, 지금 하는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하게 될 가속 팽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데 이거 문제로 의외로 많이 안 나와. 이 별 자체는. 그러니까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우선 뭐냐면
여기 송도나 인천이나 수도권에서는 하늘을 보면 별이 잘 안 보이지. 못 봤다. 그 유성우가 떨어지는 건데, 못 봤네, 그걸. 그냥 쳐 주무시는 바람에. 얼마 전에 유성우가 막 그냥 시간당 150개 넘게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 일주일 전에. 근데 그걸 못 봤네. 그거 중요하지 않아. 자, 내가 밤하늘에 별을 봐. 그러면 별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태양계처럼 별 하나에 행성이 돌고 있는 항성계. 그리고, 이런 항성계가 아니면, 별과 별이 서로 공통질량 중심을 갖고 서로 마주보고 돌고 있는 쌍성계라는 것이 있고, 하나의 질량 중심을 갖고 3개의 별이 돌고 있는 삼중성계, 4개가 돌고 있으면 사중성계, 5개 이상이면 다중성계라고 말하게 돼. 지금까지 밝혀진 것 중에서 7개의 별이 도는 게 발견이 됐어. 한 점 중심으로. 이 물리적으로 이거는 계산이 불가능해. 이거는. 그리고 혹시 니네 그 영화 봤나? 지금 작년에 나왔던 건데, 삼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는데, 들어는 봤어. 들어는 봤어? 거기서 말하는 그 삼체라고 하는 그 외계인이 온 그곳이 다중성계야. 그래서 계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못 하는 거야. 아무리 과학기술 발달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왜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별들 중에 절반 정도는 항성계야. 별 하나에 행성이 돌고 있는. 그런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뭐냐면 쌍성계 이상이야, 다. 2개의 별이 서로 마주보고 돌고 있거나 3개, 4개 막 돌고 있는 그런 다중성계야. 이런 다중성계 중에서 쌍성계를 잠깐만 예를 들어보는데, 자, 질량 중심이 여기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2개의 별이 서로 마주보고 돌고 있어. 자,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 2개의 별의 질량이 똑같을 수는 없어. 분명히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개는 별이 질량을 많이 갖고 있는 별이 있을 수 있고, 질량이 큰 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떨어진 요만한 별이 있을 수가 있어. 얘는 질량이 작은 별이야. 자, 서로 마주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고 있네? 그러면 얘하고 질량은 다르지만 공전 주기는 똑같겠지. 마주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전 속도는 얘가 더 빠를 거라고. 이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G2 마지막에 나오게 될 거야. 별에 대한 물리량을 할 때.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서 참고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별의 질량이 크잖아? 그러면 진화되는 속도가 되게 빨라. 진화 속도가 엄청 빠르게 되고, 질량이 작잖아? 그러면 진화하는 속도가 아주 느려. 그래서 보통 이런 별과 이런 별이 있었을 때 얘가 훨씬 더 빠르게 진화를 하게 되고, 얘는 좀 더 느리게 진화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질량 컸던 이 별이 빠르게 진화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요거에서 아주 작은 요만한 별이 하나 돼버려. 조그만 별이 하나 돼버려. 이 별을 백색 외성이란 말을 쓰게 돼. 자, 백색 외성. 그리고 얘가 백색 외성을 해가지고 별의 진화가 끝났어. 더 이상 진화할 게 없어. 이제 서서히 식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때 옆에 딸려 있었던 동반성, 질량 작은 동반성이 이제부터 주결성이 끝나고 거성으로 넘어가기 시작해. 그러면 얘가 거성이 되면서 이렇게 커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얘가 지금 부피가 커졌다 해서 질량이 얘가 더 큰 게 아니야. 질량이 얘가 훨씬 더 큰 거야, 지금. 자, 이렇게 거성으로 간 상태야. 그럼 문제는 뭐가 되느냐? 이 백색 외성과 이 거성의 표면의 거리가 가까워져. 가까워지게 되면 거성 표면에 있던 물질들을 외성이 잡아당기기 시작해. 요렇게. 자, 그러면 이때 이 외성은 진화가 끝났어. 더 이상 진화 안 해. 끝났는데 외부에서 추가적인 질량이 외성으로 넘어와. 그러면 이때 외성 겉껍질에 추가된 질량이 점점점 쌓이기 시작해. 네. 자, 그랬었을 때 이 외성이 이제 끝났어. 끝난 상태인데 추가적인 질량이 오면서 얘를 누르는 압력이 점점점 커지겠지. 점점 커져. 그랬었을 때 이 추가된 질량을 태양 질량의 1.44배까지는 어떻게 된가요? 버텨. 얘가 여기까지 버텨.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은 질량이 유입되잖아? 그러면 이서 누르는 이 압력, 그에 따른 내부의 온도, 이거를 못 버티는 거야, 이 외성이. 그래서 이 외성이
참다가 1.44배 이상의 질량이기 때문에 그때 뻥 하고 터지게 돼.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폭발해서 때 순간적으로 밝기가 확 밝아질 거라고. 확 밝아지는데 그때 얘네들이 얼마만큼 밝아진 거냐면 어떤 별은 그 처음에 갖고 있던 이 질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가 폭발하면서 처음에 갖고 있던 그 별의 밝기보다 약 10억 배 정도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작으면 더 크면 4,500까지도 더 밝아지게 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얘는 결국은 밝아질 때 대략 얼마냐면 절대 등급으로 약 마이너스 20 절대 등급까지 밝아지게 돼. 절대 등급 들어본 적 있지?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자, 태양의 절대 등급 약 4.8등급이야. 플러스 5등급이라 쳐보자. 그것보다 25등급 아래에 있는 별이야. 그러면 25등급이면 밝기로 몇 배 차이란 얘기야? 5등급당 밝기 차이는 100배지. 그러면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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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배. 10의 10씩 내는 것이지. 어마무시하게 밝은 별이야. 그래서 얘가 빵 터지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요 놈이야. 여기 나오는 요 숫자도 물론 이제 알고 되겠지만, 그보다는 뭘 겨워서 해보냐면, 얘가 일정한 질량에서 빵 터졌기 때문에 일정한 밝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질량에서 폭발하지도 않고 더 낮은 질량에서 폭발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일정 정해져 있는 어떤 광도를 갖고 있다 또는 절대 등급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야. 정해져 있어, 숫자가. 마이너스 20 절대 등급이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질량 한계, 이것을 찬드라 세카르 한계라고 하게 되는데, 저 숫자는 우선은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 저 질량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얘가 폭발하면서 이 정도의 절대 등급 광도를 갖게 되는 거구나.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다시 넘어보자.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 이거 니네 중등에서 한번 해봤을 거야. 첫 번째, 뭐가 있을까? 겉보기 등급, 스몰 m, 절대 등급, 라지 m, 뺀값, 겉절이 값.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주 시차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마 이건 안 들어봤을 건데, 지금 여기서 1A형 초신성이랑 말이 헷갈릴까봐 약간 좀 조심스러운데, 1A형, 내가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 그 변광성. 세페이드가 아니고, 세페이드. 그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그 1형과 2형이 있는데, 걔네 같은 경우는 그런 변광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별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랬었을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볼 것이 아니고 요걸 좀 봐야 돼, 요게 보통 이제 거리 지수라는 말을 쓰고 겉절이 값이라고 보통 말을 쓰는데, 사실은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따로 있어. 뭐냐면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이라고 하는 요 공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R 값이 거리를 말하는 것이고, 단위는 파세를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별을 보고 있는데 그 별에 관측되고 있는 겉보기 등급만 안다면, 어차피 이 별은 나중에 이렇게 폭발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20 절대 등급이야. 그러면 우리는 겉보기 등급만 안다? 그러면 요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대입을 하게 되면 거리가 짠 하고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이 별들은 결국 이 별이 속해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약간 오글거리는 말로 표현하면 우주 사다리라고 하는데, 그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줄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거리 측정하는데 쓸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얘네들의 거리를 구하면 그 별까지 또는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아주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자, 우선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나중에 요 식을 써가면서 정말 많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거야.
근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갈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지금 우리가 암흑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1년 초신성이 쭉 나왔어. 그러면 이게 이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가속 팽창되고 있다. 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게 이거라는 거야. 자,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이해 한번 해보셔야 돼. 자, 지구가 있고 지구에서 내가 서가지고 별을 봤어. 자, 그러면 내가 별을 볼 때 별까지의 거리는 다 다양하겠지. 가까이 있는 별, 멀리 있는 별, 겁나 멀리 있는 별. 그러면 어이구 정신 차려. 민종씨 정신 차려. 이것만 간단히 얘기하고 잠깐 쉴게. 그 가까이 있는 별이 만약에 나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만약에 10광년이야. 그러면 우주의 팽창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그냥 절대적 거리라 생각해보자. 10광년이 떨어져 있는 이 별에서 별빛이 출발해서 나한테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 10년이지. 만약에 1억 광년 떨어져 있으면 1억 년 걸릴 거라고. 100억 광년 떨어져 있으면 100억 년 걸리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별까지 거리가 다 다양해. 그러면 내가 하늘을 봤을 때 별은 별빛이 막 빛나고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중에서 가까이 있는 별, 만약에 10광년 떨어져 있다. 그럼 그 얘기는 10년 전 과거의 별을 보는 거고, 만약에 100광년 떨어져 있다. 그러면 100년 전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만약에 50억 광년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별은 50억 년 전의 과거를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구에서 봤었을 때 별빛이 지구에 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별까지 거리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보는 별마다의 시간은 다 다른 거야. 얘는 10년 전 과거, 얘는 100억 년 전 과거, 50억 년 과거. 다 달라, 시간이. 자, 그러면 이게 왜 있냐? 자, 만약에 여기에 별, 가까이 있는 별이 하나 있다 생각해보자. 자, 가까이 있는 별이 있는데 이 별과 같은 경우는 나로부터 멀어지게 돼. 우주가 팽창하니까. 우주가 팽창하는데 그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거를 잠깐 생각해야 돼. 허블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 지난주에 이름만 잠깐 쓰고 말았던 것인데 공식은 F는 MA만큼 쉬운 거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돼. 허블 법칙은 우주가 팽창한다를 어떻게 증명했냐면 나로부터 대부분의 은하가 다 멀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들이야. 그래서 그 멀어지는, 나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를 후퇴 속도라고 해. 반대는 접근 속도. 자, 후퇴 속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후퇴 속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봤더니 허블 상수 곱하기 그 은하까지의 거리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어. F는 MA만큼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많이 써먹을 거야, 이거. 그래서 거리가 가까이 있는 은하의 후퇴 속도와 거리가 멀리 있는 은하의 후퇴 속도는 다르다. 가까이 있을수록 느리게 후퇴하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되게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멀리 있다. 우주 끝에 있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 걔네들은 광속으로 멀어지는 것만큼 볼 수 있겠다. 이 얘기지. 자, 아무튼 그래서 가까이 있는 별이 있고 나로부터 멀리 있는 별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러면 이 거리에 있었을 때 허블 법칙으로 예상한 것을 노란색으로 표시한다면 여기서는 나로부터 이 정도의 후퇴 속도를 가질 거다 라고 예상했던 거야. 그리고 나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이 별과 같은 경우는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아주 빠르게 후퇴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한 거야. 자, 노란색은 예상값이야. 자, 그랬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봤어. 그 별에서 오는 별빛을 쫙 펼쳐서 분광한다는 말을 쓰고 또는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쓰는데 얘를 분광을 쫙 해봐. 그러면 그 스펙트럼 중간중간에 흡수선이라는 것이 있어. 이거를 통해 가지고 후퇴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 그건 나중에 할 얘기야. 그걸 통해서 계산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자, 파란색은 실제 값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관측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가까이 있는 별은 예상되는 것만큼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어. 그런데 멀리 있는 천체와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것보다 느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는 쉬었다가 할 거야. 정신없는 상태에서 이거 들으면 더 정신없어. 이 차이에 대한 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니네는 쉬어. 나는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볼 테니까. 이게 왜 안 되는 거 도대체? 쉰다니까인데? 나는 어이가 없네, 진짜.